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듯 원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원주시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사는 원주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누가 밥값을 하는지, 누가 월급 루팡인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봅시다. 원주하는 척 2025년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첫 번째 시간 행정복지위원회 편 시작합니다. 책임 PD 조은재입니다. 에디터 조욱인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행정사무감사 리뷰 보니까 4년 연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2022년 말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1월에 11월, 네. 12월 이제 걸쳐서 행감을 했었으니까 그때 처음 해보자 해서 했죠. 그때 저희가 이제 원주하는 척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을 때 유튜브 시대로 개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 고생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4회차까지 끌고 왔습니다. 4년 연속 진행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제9대 원주시의회 이 여정과 원주하는 척의 개편이 함께 해왔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성장세를 계속 좀 지켜본 느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결같은 어떤 의원님들을 또 좋든 나쁘든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그 제9대 원주시의회는 마지막 행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년 지방선거면 이제 다 교체가 될 테니까 네네. 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12월에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이제 6월에 한 해인가 6월에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좀 오래 전 얘기합니다만은 너무 늦게 전해드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행감이 진행했는데 하필 또 기억하시겠죠? 6월에 대선이 있었어요. 맞아요. 6월 3일이었나요? 네. 벌써 가물가물하네. 그렇네요. 대선 끝나고 바로 이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아무래도 첫 행감도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의원 되고 바로 해야 되는 거니까. 게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본예산 심의와 같이 행감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챙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행감도 공교롭게 또 대선과 겹치면서 의원들이 이게 시간 할애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맹탕 행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고 일정 부분 그런 지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 행감 쭉 살펴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예전에도 그러긴 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의 뭐랄까 그러니까 퀄리티 차이? 그러니까 그 질문이나 아니면은 발언에서 있어서의 차이가 유독 이번 행감 때 좀 더 도드라졌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기가 대체로 어려웠으니까 그 와중에도 그나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돋보인 의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의원들은 아예 그냥 준비 어차피 못할 거 안 한다. 그냥 침대 축구 자리만 채우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 뭐 오프닝에서 소개했듯이 월급 루팡을 아주 그렇죠. 제대로 하시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났다. 네. 특히 제가 이번에는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실제로 현장 모니터링도 진행을 했거든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행감 도중에 그냥 휴대폰만 계속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양반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옆에 분은 그냥 자고 있습니다. 사실상. 확실하지 않아요. 뭐 진짜 램 수면 상태 들어간지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고개를 떨구고서는 아무 미동도 없다. 옆에 사람은 그래도 고개를 떨고 휴대폰이라도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 옆에 분은 그냥 가만히만 계시더라. 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셔서 행감 그냥 진행 중인데 갑자기 자리를 나가시고 한 10분 있다 들어오시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원들 간에도 현격하구나. 의원들끼리도 서로 아마 그런 걸 다 알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들이 더 잘 알겠죠.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못하는지.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번에 뭐 영상이라든지 회의록 그리고 저의 현장 모니터링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걸 바탕으로 좀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뭐 매번 그렇듯이 3편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원주하는 척 2025년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행정복지위원회 편 행정복지위원회 많이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청에서는 시정 홍보실, 감사관, 민원 담당관,
복지국, 행정국 아주 뭐 네. 굵직굵직합니다. 맞아요. 복지국만 해도 사실 그렇죠. 다루는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생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사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고요. 또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뭐 자치행정과라든지 하여간 뭐 이 공무원들이 사랑하는 네네. 부서들 요직 중에 요직들을 그만큼 힘이 센 부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권력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감시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왕강수 시정 들어서는 시정 홍보실에 관한 그렇죠. 내용도 매년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이 시장의 어떤 치적 홍보 보통 이제 원강수 시장도 그렇지만 골몰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지자체장들은 그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 사용이 없는지 부적절한 어떤 홍보비 집행이 없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는 보건소와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이제 평생교육원은 이제 도서관들이 많이 네네. 속해 있습니다. 하부 행정기관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우리 25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점을 맞아요.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그야말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평소에 사실 굉장히 조용한데 이번 행감에서는 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까지 뜨거웠죠. 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라인업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의원들 라인업 살펴보죠. 8명입니다.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4명, 맑은정치보수연합 1명, 여소야대 구도입니다. 맞습니다. 여삼 네. 야오의 구도. 위원장은 민주당의 재선 문정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초선 김혁성 의원이고요. 이어서 국민의힘의 4선 이재용 위원, 국민의힘의 초선 나윤선 위원, 국민의힘의 초선 박한근 위원, 민주당의 재선 최미옥 위원, 민주당의 초선 권아름 위원, 맑은정치보수연합의 초선 조용석 위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사실 전후반기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바뀐 후반기 라인업으로 처음 등판을 한 맞아요. 건데 행감에서 이재용 의장이 위원으로 이제 돌아와서 행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고요. 문정환 위원장은 사실 그 산경에 있다가 이제 행보기로 이적을 네네. 해서 위원장을 또 맡게 됐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일정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4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에는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 담당관 복지국 첫 번째 파트, 그리고 6월 12일 목요일에는 복지국 두 번째 파트. 이게 하루 종일 복지국만 할 정도로 확실히. 근데 제가 6월 12일 목요일에 모니터링 했거든요. 복지국 두 번째 파트 할 때 정말 짧게 끝났습니다. 오전만 하고 끝났어요. 의외로. 그 가운데서 생활보장권과는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위원장이 질의 없으십니까? 하만 하다가 끝났거든요. 의원들이 너무 날림으로 하는 게 보였다 사실 이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그 보통 그렇게 과 전체가 질의가 없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팀 단위나 이렇게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행보기에선 드물죠. 다른 위원회에선 종종 있는데 그런 만큼 어쨌든 이번 행감이 좀 준비가 그렇게 잘 된 것 같진 않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배분이 잘 안 된 것 같아.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6월 13일 금요일은 행정국을 다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담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 9시인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2일 목요일은 점심 전에 끝나고 13일 금요일은 뭐 저녁 먹고도 행감을 하고 왜 이렇게 일정 배분을 하셨는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비효율적인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 16일 월요일에는 보건소와 평생교육원을 마지막으로 다뤘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슈 5가지를 저희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인가요? 이슈 하나. 시장 최측근의 보양식 사랑. 더불어민주당 권아름 김혁성. 국민의힘 나윤선. 이거 저희가 뭐 원주통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죠. 시장 최측근의 보양식 사랑. 네. 권아름, 김혁성, 나윤선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 원주시의회 최고의 스타는 단연 조남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행감에서도 등장해요. 진짜 주간 조남현을 그렇죠. 놓치기 싫으신 건지. 최근에 출연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계세요. 저희 방송에.
원광수 시장을 선거 때 열심히 도운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백지 이력서에 가까운 부실한 서류로 이사장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네네. 측근 보훈 인사의 대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량이 없는 사람을 지방 공기업 수장에 앉히면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중이죠. 가장 도마 위에 오른 건 업무 추진비 사용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보신탕에 39건, 염소탕에 57건, 총 보양식에 96건을 사용을 했다. 이분이 2023년 7월 21일에 취임을 했는데 한 2년 동안 96건이면은 너무 사랑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2024년 2월에는 한 달 동안 11번이나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추위를 보양식으로 이겨내겠다. 2월은 참고로 뭐 근무일 수가 막 20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1번을 보양식에 지출했다. 그래서 김혁성 의원은 업추비 카드를 몸보신하려고 쓰는 것 같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어요. 조 이사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직원들과 영양가 있는 것을 같이 먹자는 취지로 했다. 앞으로는 자제하겠다 답변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먹은 게 아니다. 직원들 몸보신하라고 고생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거 치고 96건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직원들하고 먹었다 하더라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단순히 보양식을 많이 먹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용 행태 자체가 부적절한 게 많습니다. 사용이 제한된 관외에서 결제한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횡성 우천 할머니 영양탕에서 결제한 게 있었는데 횡성까지 가서 보양을 몸보신을 챙기세요. 여기 유명한가? 얼마나 맛있길래 할머니 영양탕 우천 제가 검색해봤는데 리뷰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인기 있는 것 같긴 해요. 가본 적 없는데 나중에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조남현 이사장이 사랑한 업무 추진비를 굳이 사용이 제한된 관외에서까지 그럴 정도로 정말 맛있는 맛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결제 후 취소가 잦은 사례도 있어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아요. 특히 김혁성 위원 같은 경우는 결제 후 취소된 사례가 너무 많다. 쭉 이야기합니다. 사례라고 몇 월 며칠에 이건 왜 취소하신 거예요? 이때는 또 왜 취소하신 거예요? 막 아주 하나하나 세세하게 집요하게 다 물었는데 조 이사장은 나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걸 왜 취소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 이사장님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혁성 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행감에서 다뤄야 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다뤄야 할 것 같다라고 질타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그런 부적정 사용 사례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권하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업추비 사용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이사장이 잘못 쓴 업추비 때문에 직원들이 품위서를 맞추느라 다른 업무를 하겠느냐며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던 게 어쨌든 그러니까 조남현 이사장은 그냥 생각 없이 막 쓰고 그러니까요. 그 뒤에 이제 직원들이 그걸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취소도 생기고 아니면은 이제 쪼개기 결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눈에 훤히 보이잖아. 결제 내용만 봐도 직원들이 저 힘들었겠다. 오죽하면 이거 계속 결제 취소하고 품위서 맞추고 그 난리를 쳤을까. 훤히 보이니까 위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위원들이 부정사용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조 이사장은 급기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거 내가 돈 얼마에서 부정사용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윤선 국민의힘 위원은 그거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시민들 혈세입니다. 이렇게 훈계를 듣기도 했어요. 나윤선 의원에게.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도 조남현 이사장의 그 행감에 대하는 태도가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가 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법적으로 문제 안 되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의 태도 그다음에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뭘 해먹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여실히 이런 답변에서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나중 가면은 뭐 이 사장이 그것도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까지 나오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조남현 이사장은 애초에 이런 업추비 사용을 비롯해서 어떤 공직자가 갖춰야 될 마인드 자체가 맞아요. 좀 탑재가 안 돼 있거나 네네. 오래돼 있거나 굉장히 코리안 스타일 레트로 감성으로 좀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인물이 지금 공기업 수장을 하면서 이런 총체적인 좀 부적정 사례들이 적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행감 이후에 시정부는 하도 논란이 되니까 7월 초에 특정 감사를 진행했어요. 조남현 이사장이 취임 이후 최근까지 사용한 업추비 내역 전반을 들여다봤는데요. 부적정 사용 무려 197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대단하죠?
물론 몸 보신에 쓰셨던 96건 이상의 건들도 그렇죠. 다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용 내역이 좀 불분명했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관에서 결제한 내역들도 있었고 또 결제 취소한 사례도 있었고 이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돼가지고 197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 걸렸으면은 그래도 징계가 들어가야죠. 솔직히 말하면 총체적으로 잘못 쓴 건데 그럼에도 시정부는 공단의 기관 경고 이사장에게도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고는 옐로우 카드인데 뭐 실질적 타격이 없어요. 뭐 징계 이력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마나 한 거죠. 그냥 네네. 뭐 신용만 한 거죠. 조치했다. 그리고 그마저도 결제 후 취소가 잦았던 점, 쪼개기 결제와 같은 시의회에서 지적한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감사 기간을 늘려서라도 정말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충실하게 감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든가. 그럼요. 그냥 대충 이렇게 둘러보고 197건 이거 잘못 쓴 것 같네 경고 처분하자 이러고 그냥 끝내버린 거 아니냐 감사를 서둘러. 앞으로 잘 쓰세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하고 그친 거잖아요. 제대로 들여다봐야지. 저희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의 시정부의 태도와 너무 다르다. 그동안 시정부 어땠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소중히 하겠다면서 보조금 부적정 사용에 강경 대응 방침을 주창해 왔었잖아요. 네. 뭐 우리 문화도시 원주라든지 그럼요. 그리고 야구 소프트볼 협회라든지 이때는 뭐 감사 결과 나오자마자 부적정 사용 조그마한 의혹 가지고도 바로 수사 의뢰하고 거의 뭐 보조금 다 중단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선조치 후감사도 그런 사례까지 나왔죠. 전무후무한 네. 감사도 하기 전에 그냥 문제있다 이러고 사업 주체를 변경한 사례도 있었는데 유독 왜 이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조남현 이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가? 왜 옐로카드에 그치는가? 마치 로드 FC 사례를 보는 것 같죠? 그렇죠. 이악 물고 온갖 논란들을 외면했었던 로드 FC 사례도 사실 이 행감에서도 많이 그렇죠. 지적이 됐었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네네. 뜨거웠었는데 올해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도마에 올랐다. 결국 조남현 이사장이 최측근이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게 계속 드러나니까 더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네. 참고로 조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는 작년 월 170만 원에서 올해 월 22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잘 써도 증액을 할까 말까 한데 맞아요. 이따위로 업주비에 써놓고서 또 올려버렸다 50만 원을 보양식이 모자르셨을까요? 더 드시고 싶었을까요? 굳이 또 50만 원 올리셨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모두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이어서는 민간업체에 개인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어요. 조남현 이사장은 2024년 9월 9일 흥업에 있는 환경사업소 내 모 업체에 방문해서 자신과 아는 사람이 차릴 예정인 폐플라스틱 공장에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해요. 환경사업소에 있는 업체에다가 뭐 아는 사람이 폐플라스틱 공장 이거 할 건데 그거 좀 줄 수 있나?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 모 업체는 기존에 계약한 곳이 있어서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요. 이게 뭐 돌려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쵸. 당연히 본인이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뭐 지인 업체에다 그렇게 줘요? 말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렇게 답변한 거겠죠. 그냥 딱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나 아는 업체다 좀 줄 수 있나 이럴 때 누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런 그림 자체가 당연히 안 된다고 답변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 진짜 한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우리 번제와의 전쟁 영화 보면은 그 세관에서 뭐 온갖 뭐 아는 사이끼리 막 인사하고 지냅시다 이러면서 우리 뭔 삼촌이야. 이거 회식비로 쓰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풍경이 떠오르잖아요. 그거 좀 해줄 수 없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너무 21세기엔 안 맞으신 거 아닌가. 이분이 시원도 2000년대 중반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20년 전에 머물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김혁성 의원이 직권 남용이자 부정 청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이사장은 뭐가 잘못됐냐며 흥분해가지고 아주 맞받아치면서 언쟁이 크게 벌어졌어요.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어요. 급기야 문정환 위원장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거를 왜 이사장님께서
주라마라 아니 근데 하십니까? 원주에 그거를 왜 이사장님께 주라마라 근데 하시냐고요. 그거는 플라스틱을 갖다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왜 그걸 이사장님 해줬어야 결정하시냐고요. 아니 근데 거기도 진다래가 원주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원조 쓰레기- 발전이 아니라 왜 그거를 이사장님 판단으로 하시냐고요. 아니 내가 그거를 물어본 공정하게 거지. 입찰로 아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공장에서 줄 수 있냐 계약을 해줄 수 있냐 물어본 것도 못 물어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게 잘못된 거니까 못 준다고 아니, 하죠. 뭐가 잘못돼요 잘못되기는 이사장님이 직권남용이에요. 아니, 거기서 주면은 거기다 공장을 질 수 있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게 그건 물어보지도 못했냐고 저 이사장이. 잠시 중지해 주세요. 아니 별걸 다가 저기 이사장이 그런 말도 못해 이사장님, 뭘 했냐고 이사장님, 예 저기 이 자리는 어쨌든 원주시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예. 이거는 개인의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의 뜻을 대신 여쭤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좀 더 제대로 좀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잘못됐니 잘했니에 대한 표현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의사 표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제 시작인데 너무 두 분 다 감정적으로 쏠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사실 확인과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집에는- 관리를 잘한다고 하시는데 왜 근무 시간에 직원을 빼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하시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부정 청탁하러 가셨잖아요. 대형 폐기물 부정 청탁 무슨 부정 청탁 회사에 주라고 했잖아요. 그 대형 폐기물을 저 수익 사업을 하려고 갔다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물어보러 갔다가 거기에 있어서 공정하게 잘 입찰을 들고 통해서 한 했어야지. 거지. 그거를 가서 그게 직접적으로 내가 가서 주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렇죠. 잠시만요. 내가 개인적 일을 시키러 가야 부정 저기- 청탁이 이게 무슨 이사장님, 말을 해도- 김혁성 의원님, 그거 좀 말을 좀 골라가서 해줘. 부정 청탁 이- 내가 무슨 뭐 그거에 이사장님, 돈을 챙기는 겁니까? 그게 발언 뭡니까, 중지해 그게? 주십시오. 그 질의와 답변의 형식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피감기관장이 저는 이렇게 행감장 나와가지고 자기 그러니까요. 목소리 다 내는 거 솔직히 처음 봅니다. 아니 그리고 최소한 보면은 경어를 사용하잖아요 대부분은.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아니 뭐 이걸 가지고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어쩌자는 거야? 막 이런 식의 말도 네. 혼잣말인 것처럼 막 네.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피감기관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언행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행감 최고의 스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네네. 한편 조남현 이사장은 아까 말한 9월 9일 그 환경사업소를 방문할 당시에 공단에 있는 도시환경부 청소기동반에 근무하는 최모 주임을 대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 위원은 본연의 업무를 못하게 막은 것 아니냐면서 근무지 이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기동반이면 이게 환경미화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최모 주임은 그날 기동반의 일원으로서 같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같이 왜 환경사업소로 끌고 갔냐, 이거 자기 업무도 아닌데 이거 근무지 이탈시킨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다음으로는 특정 직원 편애 논란도 있었습니다. 관광사업부 직원 A씨는 과거 비리를 저질러서 부서 이동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조남현 이사장 체제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혁성 의원이 봤을 때는 이 A씨가 좀 이상하다. 수상한 행적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일단 A씨가 물품 구매로 출장을 갈 경우에 다른 직원보다 2배 이상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지 이탈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분 아니 다른 직원은 막 1시간이면 갔다 온 거리를 이분은 왜 2시간 막 3시간 이렇게 걸리냐, 이거 뭐 어디 딴 데 들렀다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거 딱 봐도 좀 이상하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혹시 뭐 탄소 중립을 위해 대중교통을 타고 몸소 도보를 누리버스 타고 공단의 누리버스를 타고 내가 공단 산악까지 실천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온 물품 구매를 했잖아요. 그렇게 사온 물품을 이제 납품소와 사진 증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유독 이 A씨만 이게 안 맞는다 그래요.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든 잘 찍어가지고 증빙을 해오는데 이 A씨는 납품소와 사진 증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로드 FC 때 좀 본 것 같은데 약간 좀 이상하다. 아니, 물품 구매 시간도 오래 걸려. 그렇죠. 이 물품 내역의 이 증빙도 맞지 않아. 이렇게 되면 물건은 똑바로 산 건지 그쵸. 거기까지 의심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당연히 뭐 똑바로 사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이렇게 증빙이 안 맞으면은 우리가 의혹에 어떤 불을 지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유독 이 A씨가 초과 근무 시간이 많은 점도 수상하다고 꼬집었어요. 조남현 이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직원 관리를 잘못했다, 철저하게 한번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A씨를 적극적으로 감쌌는데요.
근데 제가 현장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는 직원, 못하는 직원은 제가 압니다. 중간에 이제 너무 많으니까 모르지만. 근데 이제 저도 의원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사장으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은 되게 왕따를 많이 시키더라고. 적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너만 열심히 하냐, 잘 보이려고 이제 그런 게 많은지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몇몇 직원들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직원들한테 왕따를 많이 당하더라. 그래서 저도 이사장이니까 그런 걸 다 보면서 해서 해놓은 겁니다. 하여튼 간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잘하는 직원, 못하는 직원은 내가 안다. 척 보면 척이다. 내가 짬바가 있는데 그걸 못 가리겠냐. 하나만 보면 열을 알아. 보통 이런 리더들이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상. 자,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은 대개 왕따를 많이 시키더라. 야, 이런 스테레오타입에 찌든 발언이 어딨어, 진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내가 일 잘하는 직원, 못하는 직원 내가 판별한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설사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요 직장의 다른 직원들을 욕먹이는 일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왕따 안 나오고 이렇게 인싸인 직원들은 뭐 일 못하 열심히 안 하는 직원들이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게 행감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하는 내용을 다 직원들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듣는 직원들의 뭐 이런 입장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걸 리더로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아니, 그러면은 말을 내뱉고 생각하나?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본인들의 이 조직 문화는 누군가 일을 안 하고 왕따를 시키는 조직 문화라고 밝히는 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 이사장이 왜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됐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하도 비판이랑 질타를 많이 받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왕따를 당하나 보다. 그래서 조나면 아웃 이렇게 하나 보다.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왜곡된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 마인드가 장착된 게 아니냐. 전 여기서 그런 게 또 유추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조 이사장은 A씨와 울릉도 여행도 함께 다녀왔다고 해요.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직원이 이사자가 여행도 이렇게 다녀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상공인이랑 업체면은 사장님과 뭐 여행 다녀올 수 있죠. 알바생도 이제 뭐 그럴 친하면은.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직원이 200명이 넘는 공단에서 한 직원이 이렇게 이사장과 휴가 내고 다녀올 수가 있나, 여행을? 이게 그러니까 단체 워크숍을 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따로 시간을 내서 가는 건데. 이거 정말 돈독한 사이다. 네. 긴밀한 사이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애틋하다 정말 이 A 씨와 이 조 이사장의 관계가. 그러자 울릉도 여행을 또 최근에 또 논란이 많은데 울릉도를 또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의혹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남아 있어요. 자, 개인 용무에 공단 직원을 동원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일 호저면 막은거리길 97일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단 소속 기동처리반 환경미화원들이 이사장의 지시로 방문을 했어요. 하지만 가보니까 폐기물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환경미화원 분들이에요. 환경미화원이 막 대형 폐기물 이런 거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원주시청 집게차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수거하고 매립장으로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럼 시청 집게차를 동원하고서라도 2회에 걸쳐서 수거할 양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이게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잔재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공단 직원들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민원이 공단에 들어온 게 아니라 조남현 이사장 개인에게 들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 어쨌든 그러면 청탁인 겁니까? 그렇죠. 개인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사적으로. 근데 개인 민원에 공단 직원을 동원한 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그게 뭡니까? 바로 직권 남용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공단과 시청의 장비 인력을 동원했지만 여기에 대한 돈을 이걸 민원을 청탁한 사람이 토지 소유주가 과연 제대로 지불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지적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김혁성 위원은 해당 토지 소유주와 조남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아니냐면서 산림조합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산림조합이 나오냐? 조남현 이사장의 버킷리스트랄까요?
꿈 중 하나가 이제 산림조합 이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출마도 하셨었어요. 산림조합 이사장 선거에. 사실 이 공단 이사장이 된 것도 그 산림조합 이사장이 되기 위한 어떤 교두보 스펙 쌓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는 산림조합 또 나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심 다지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다지기 작업 벌써 풀뿌리 표밭 다지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죠. 김혁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남현 이사장은 뭐 잘 알지는 않습니다 정도로 이제 답변했어요. 뭐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잘 알지도 않고 뭐 그 정도 선으로 좀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쨌든 그런 걸 정리하고 그런 데 있어서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답변을 했잖아요, 이사장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나한테 들어온 거긴 하지만 그 정도는 뭐 기동 처리반이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듯한 답변. 그러다 맞아요. 이제 위원들이 거듭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간 패턴이 계속 그거였어. 처음에는 당당하게 맞서다가 네.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하다가 거듭대 지적을 받으니까 넘어가자. 면피용으로 맞아요. 얘기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네. 자, 이어서 또 있어. 자, 반장제 도입을 두고도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남현 이사장은 공단 직제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반장제를 도입했는데요. 앞서 환경사업소에 함께 갔었던 그 도시환경부의 최모 주임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최모 주임을 대표적으로 반장으로 임명했었습니다. 김혁성 의원은 객관적 인사 기준 없이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맡긴 직책이라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단 임직원 행동 강령 11조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조남현 이사장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가르쳐 주라는 취지로 도입했다면서 이사장의 경영권이라는 논리로 방어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공단 직제 규정이 공식적으로 아니 우리가 뭐 부장, 뭐 과장, 뭐 대리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뭐 규정에도 없는 반장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그 반장이 어떻게 보면 또 리더로서 그 반을 어떻게 보면 통솔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원 사이에 이게 뭐 오피셜한 것도 아니고 언오피셜한 것도 아닌 위계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권한은 있는 것 그렇죠. 같고. 네. 근데 그 반장 자리에 그 언오피셜 사이에는 그 반장 자리에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측근 직원 같은 환경사업소에 함께 가기도 했던 최모 주임을 앉히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 제도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만든 것이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조 이사장은 이게 뭐 베테랑들이 루키들 교육시켜라 잘 교육시켜라 맞아요. 하는 취지로 했다고 하지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뭐 이사장 말로는 이게 뭐 민원도 줄고 깨끗해졌고 그런 그렇죠. 게 더 효과가 있다,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정말로 반장제가 된 걸로 해서 된 건지. 그렇죠.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면은 뭐 공단 규정을 바꿔서 넣든가 공식 직접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사장 마음대로 그냥 쓱 넣었다는 거는. 그리고 객관적 인사 기준 없이 당연히 규정이 없으니까 이사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반장도. 이거는 직원 200명이 넘는 우리 원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떤 지방 공기업의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충성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이 행감 전체에서 조 시장의 답변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 시설관리공단을 마치 그러니까 이 경영권이라는 말 아래에서 자신의 아주 사적인 조직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사장이 뭐 왕이다. 진짜 그런 마인드를. 내가 경영권을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보장돼야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조 이사장을 임명한 인사권자와 굉장히 닮아있다.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 내가 승진시킨다는데 그럼요. 뭐가 문제냐? 원강수 시장의 발언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그걸 막는 절차가 있어? 당장 폐지해. 어떻게 보면 코드 인사를 제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누차 얘기했지만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건가라는 20년 전에 계시다니까요. 계속 들어요. 자, 권하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생과 협력의 공공노사 관계 구축을 통해 전사적인 일체감을 구축하겠다고 조 이사장이 말했는데 반장제를 직원 110명 중에 101명이 반대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 서명
서명부를 돌린 적이 있었어요. 이 반장제 반대에 대해서. 그러면은 9명만 쳐서 실질적으로 반장들 빼면은 뭐 거의 다 반대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상생과 협력, 화합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거의 90%가 넘는 직원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결국은 이거 이사장과 정말 극소수의 직원들만 찬성한다는 거 아니냐. 네네. 그 모순을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조 이사장은 경영권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이어서 수거 차량 감차를 두고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남현 이사장은 쓰레기 수거 차량을 3대에서 2대로 감차했는데요. 권아름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묻자 조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2대로 줄여도 잘하던데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2대로 줄여도 잘해서 줄였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던데. 명쾌합니다. 명쾌해. 공장 10시간 돌려도 멀쩡하던데. 12시간 맞교대 해도 잘 돌아가던데요. 미싱은 잘 돌아가는. 그래서 직원 줄였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정말 마인드가 약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투명해서 그렇죠. 오히려 이게 딱 보여요. 옛날 7, 80년대 구로공단 사장님 마인드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그러니까 이게 법의 우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도 뭐 많이 고민하고 그런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그 편법 이런 걸 막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이제 악행이 발굴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조 이사장님은 숨기지 않아요. 투명합니다. 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줄여도 잘하던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그렇죠. 사용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일관됩니다. 네. 여기 대해서 권아름 위원이 직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조 이사장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이사장의 역할이라면서 본인 판단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원 의견을 안 들어보셨나? 그럼요. 아무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당연히 효율을 생각하면 차 줄이는 게 맞겠죠. 그럼요. 근데 그게 과연 직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왜 거기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느냐? 권아름 위원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이어서 권아름 위원은 인사 승진, 반장제 도입, 수거 차량 감차 등 공단의 운영을 객관적 지표가 아닌 이사장이 보고 들은 것만 갖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쭉 일련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개별로 두고 볼 게 아니라 쭉 보면은 뭐 인사 승진도 그렇고 반장제도 그렇고 수거 차량 감차도 그렇고 그냥 본인 감만 믿고 지금 한 게 아니냐. 하나 보면 저 직원 일 잘한다. 난 안다. 그러니까 요즘도 뭐 우리가 야구도 그렇고 이게 세이버 매트릭스로 대타를 낼 때도 그럼요. 뭐 좌투수 상대 성적, 뭐 야간 경기 타율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해야 될 거 아니까 OPS 막 이런 거 다 따져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냥 감만 믿고 야, 너 스윙 돌린 거 느낌 좋아 보인다. 너 나가라. 이런 느낌으로 야구팀을 운영하면 이게 성적이 나오겠냐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과거 30년 우리 프로야구 초창기 정말 MBC 청룡 있던 시절에는 이런 게 통했을지 몰라도 투구폼 하나만 봐도 투세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야구인의 감각 이런 게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현대 야구에서. 근데 지금 공단 운영을 거의 그때 마인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거듭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변 하나하나에 그런 게 묻어난다는 거죠. 지금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 이게 뭐 스포츠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데이터화 그다음에 체계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그렇죠. 여전히 본인의 날선 그 감각 그렇죠. 이런 예감을 게 믿는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만 강조하지만 직원 200명이 넘는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장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본인의 직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조 이사장 꿋꿋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원의 3분의 2는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 발언을 우리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민주노총 조합원들 집회했을 때 이 영상을 틀었는데 이때 박장대소가 나왔다. 이 얘기도.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오냐. 직원의 3분의 2가 아까 반장제 도입에 거의 90%가 넘게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직원의 3분의 2는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어떻게 보면 또 공과사를 철저히 구분해서 그런데 반대를 하더라도 속으로는 다들 나를 좋아하고 있다. 심정적으로는 회식할 때는 이사장님 이러면서 나 떠받들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다 나 좋아한다. 자, 그러면서 나도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알 거 다 안다. 얼마든지 공단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은 조 이사장이 말하는 경영권을 직원들이 조직에 통합된 마음을 갖고 정말 전사적인 일체감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는 데 발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영권 이렇게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합과 화합
이런 데를 위해서 써야 한다. 직원들이 정말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데 써야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요. 이게 경영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회사의 그냥 왕이 아니잖아요. 네. 중세시대처럼. 그렇죠. 네.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일각의 측면에서는 이 대표라는 직위 자체가 내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뭐 대표 요 이사장만 하겠습니까? 시장도 그러니까 네. 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계속. 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계속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단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시스템화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요거 상대적으로 좀 소소해 보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관용차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남현 이사장은 관용차 사용 일지에 용무를 공단 업무 추진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쵸. 공단 관용차를 공단 업무에 쓰겠지. 뭐 사적 용무에 나 여행 울릉도 여행 추진 뭐 이렇게 썼겠어요. 아니 그렇게 쓸 리 없잖아요. 그쵸. 너무 당연하게 그냥 가라로 계속 써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김혁성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혁성 위원은 이렇게 할 거면 내지 말라. 차라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거면은 뭐 추모공원 점검, 뭐 간현 관광지 점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좀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남현 이사장은 처음에는 어디 조금 가는 것도 다 이름 적어놓고 간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막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김혁성 의원은 아니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사장님 그 일지를 왜 쓰는데 당연히 그렇게 잘 꼬박꼬박 다 적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 할 게 아니다라고 이제 질책을 했어요. 그러자 결국 조 이사장도 수긍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마인드가 역시 이사장님 다르죠? 본인이 계신 자리가 그냥 뭐 본인 취미생활로 가신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이분은 내가 볼 때 산림조 가도 큰일이야. 이래서 그 곤란해 이거. 이분의 커리어는 좀 공단 이사장에서 끝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적인 마인드 안에서 이 공공성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갖고 있는지가 이런 답변 그다음에 인식에서 보면은 의심스럽게 돼요. 계속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번 행감에서는 저희가 뭐 시장 최측근의 보양식 사람으로 요약하긴 했지만 정말 몇 가지입니까? 뭐 의혹이 뭐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근데 조남 이사장은 저희가 뭐 일조에도 드렸지만 행감에서 나온 의혹 빼고도 맞아요. 뭐 산업단지의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 또 도로 확장 공사가 예정돼 있는 곳에 거기에 부인 명의의 건물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도로 확포장 계획안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그리고 뭐 그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도의원에게 부탁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도로 확포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혹들도 이제 계속 쏟아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꿋꿋하게 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원광수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조남현 이사장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를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감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이슈만 지금 40분이 넘게 흘러가지고 속도 내야 돼. 그렇죠? 다음에 좀 빨리빨리 가봅시다. 좋습니다. 이슈 둘. 영상미디어센터 부실 운영. 더불어민주당 권아름 최미욱. 원주 영상미디어센터는 원래 독립영화 상영, 장비 대여, 공동체 미디어 교육, 커뮤니티 지원, 옥상영화제, 아카데미 극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원광수 시정에서 인권영화 창작소로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측근 보훈 행정의 중심에 서게 됐죠. 그쵸.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 A씨가 운영하는 단체인 인권영화 창작소는 실적이 영화 한 편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가위탁 심사를 할 때 아무리 뭐 한두 업체가 했더라도 둘 다 이게 실적이 없어 보이면은 이 위탁을 안 줘야 되거든요. 제공을 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적이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영화 한 편밖에 없는 이 미디어 관련이 정말 커리어가 너무나 이게 부실한 이런 기관한테 줬다. 이런 점에서 그 당시부터 이제 결국에는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전문성을 가진 곳에게 시가 해야 될 업무를 이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은 굳이 민가위탁을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죠.
게다가 이제 위수탁 심사위원 중에는 A씨와 한라대학교 같은 과에서 활동한 사람이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도 다분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원주시정부 문화예술과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야 진짜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황상. 지역 청년 문화 생태계의 산실 역할을 했던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는 그 뒤로 사업 방향이 180도 바뀌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행감에선 인권 영화 창작소가 수탁한 뒤 실적, 인력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권아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실적 부진을 지적했어요. 홍보 예산이 2022년 이때는 이제 전 수탁 기관이 할 네네. 때인데 홍보 예산이 1,141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2,003만 원으로 올랐고 이제 완전히 수탁 기관이 전환된 후에는 2024년 3,493만 원으로 대폭 올랐다. 급격히 홍보 예산이 올라갔다. 거의 좀 단순 계산하면 한 3배 정도. 3배 올랐죠. 네. 특히 라이브 커머스 홍보 문자에 980만 원, 그리고 민간 위탁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신문 광고비에도 38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집행할 수 없는 돈까지도 지출을 해버렸다.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가 이렇게 수탁 기관이 바뀌고 나서 이제 상인들을 위한 좀 그동안은 이제 공동체 미디어 위주였다면 이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뭔가 라이브 커머스 위주로 좀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홍보 문자에만 980만 원을 드릴 정도로.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19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아마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참여한 사람을 네네. 말하는 건데 이 판매 시청자가 아니라. 근데 사실 이 들인 돈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실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영상 미디어 센터의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 영화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독립 예술 영화도 저렴한 가격에 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수 영화 사업도 관객이 2022년 1978명에서 2024년 809명으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어쨌든 문을 닫은 시기도 그렇죠. 있었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도 이제 여기서 안 하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 컬렉션이 좀 큐레이션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건국전쟁 감독이 만든 영화도 뭐 상영하고 그랬던 것 같아서 예전과 이게 너무 퀄리티 차이가 있다. 이게 영화 선정에 오는 것도 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거의 반토막 이상이 네네. 나버렸습니다. 장비 일반 대여 건수도 2022년 4,891건에서 2024년 415건으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정도?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장비 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네네.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리고 업무 협약도 11곳과 맺었지만 이후에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같은 곳과 2번 업무 협약을 맺은 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열심히 활동하는 척만 했던 것이 아니냐. 맞아요. 실질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건 없는데 그런 지적을 권하는 위원은 한 거죠. 그러면서 시정부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문희 시정 홍보실장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지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복잡한 게 또 이게 원래는 문화예술과 소관이었잖아요. 소관이었죠. 그러다가 네. 시정 홍보실로 갔다가 다시 문화예술과로 왔다가 또 다시 시정 홍보실로 가고 뭐 복잡했어. 그러니까 이게 관리 감독이 안 된 거지 그 틈에. 그쵸. 소관부서가 계속 네.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 빈틈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뭐 신문 광고비 집행이 된다든지 이런 폐해가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센터 사무국장 A씨의 인건비 지출입니다. 요거 좀 수상하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A씨가 초과 근무 수당으로 18개월간 1,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하는데요. 월 138만 원에 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초과 근무로만 138만 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아니, 보통 얼마나 이게 일하신 거냐? 물론 그러니까 기본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월 3,400 나오죠. 그쵸. 이 정도면 그러니까 못해도. 3분의 1 이상의 거의. 그러니까요. 기본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3분의 1 가까이를 이게 초과 근무로만 이게 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유로는 이제 업무 파악, 보조금 신청, 수업 참관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근데 계산해 보면은 주 52시간을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법 논란이 제기가 됐어요. 아니, 하도 초과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까지 다 수령을 해갔다. 근데 우리가 공무원들도 물론 공무원들이 이제 초과 근무 수당 못 받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네네. 같은 경우는 초과 근무가 이제 리미트가 돼버리면 사실
초과 근무 수당 못 받으면서 그냥 초과 근무를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이분은 그 넘어서도 그냥 꼬박꼬박 그냥 다 챙기셨다는 네. 건지 138만 원을 받을 정도면은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추석과 설에는 205만 원씩 명절 수당 총 410만 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최대 수령한 임금이 885만 원에 달한 달도 있다고 해요. 거의 월천에 육박하는 월급을 받은 적도 있었다.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민간 위탁 받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초과 근무 수당도 마찬가지고 명절 수당도 그렇게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아무래도. 넉넉한 거는 둘째치고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적한 게 받으면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럼요. 들어가죠. 근데 네. 다른 곳도 수선 잘 안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의 그동안의 인건비 지출과 비교해봤을 때 이 A씨가 너무 툭 튀니까 맞아요. 네.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럼요. 정말 제대로 집행한 게 네.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문희 시정 홍보실장은 센터가 야간 휴일에도 운영되다 보니 초과 근무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업무 특성상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무원과 단가 차이가 나서 금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과 비교할 때 민간 위탁은 어쨌든 공무원이 아니니까 초과 근무를 일반 이제 노동자의 네네. 초과 근무로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무 시간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쉴드를 쳐줬는데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면서도 함 실장은 이분이 좀 과하게 초과 근무를 한 경향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도 이건 좀 과한 것 같긴 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현재 이분은 그만두신 상태입니다. 올해 4월까지만 일하셨어요. 네. 그리고 센터 사무국장은 공석이에요.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함 실장은 사무국장을 채용하지 않아도 센터 운영이 원활해 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거 듣자마자 물음표가 생기죠. 그쵸? 이게 뭔 말이야? 바로 권한우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나갔던 사무국장 급여는 필요 없는 금액이었다. 예산 낭비였다. 이걸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 적절하게 바로 파고들어서 그쵸.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사무국장이 없어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초과 근무 많이 나온 거는 사무국장이 이렇게 늦게까지도 일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모순적인 말을 하문희 실장은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럼 하나만 선택을 해야지 그 중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아직 뭐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뭐 자격 조건이 이런 게 녹록치 않아서 채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거나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없어도 채용이 돼서 채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동안 지급한 138만 원 그리고 그러니까요. 18개월간 1,000만 원에 달하는 이 초과 근무성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사무국장은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타갈 동안 일선 직원들은 굉장히 자주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속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쭉 그냥 대체적으로 살펴봤을 네네. 때 1년에 서너 명이 관두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처음 출근한 날 사직한 직원도 2명 있다고 해요. 첫 출근한 날. 이거 웬만해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일주일은 버티지 않나?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아무리 우리 요새 스테레오 타입으로 MZ세대라 그렇더라도 저 못하겠어요 그만둘게요 이러더라도 첫날에 관두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2명에 달할 정도로 이게 지금 근무 환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공고와 뭔가 현장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위원들은. 아무리 얼마나 그랬으면은 첫날 와서 여기는 일주일도 다니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도망쳐 바로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현재 정원 7명에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초과 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업무가 결코 이제 적지 않은데.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정원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일선 직원들은 계속 자주 바뀌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무국장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봤을 때 엄청난 인건비를 타갔다. 이게 과연 조직 운영이 똑바로 되고 있는 거냐. 노무 관리가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거냐. 아니 근데 여기를 어쨌든 그러면 위탁기관을 관할하는 시의 입장에서도 이게 아니 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운영이 된다 이런 것들도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계속 이야기를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 안 했다는 거죠. 계속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저기 소관 부서가.
참고로 다른 데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원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이런 것도 이제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됐는데 초과 수당, 명절 수당 거의 못 받는다고 합니다. 네네. 게다가 이제 상담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도 네. 초과 수당 다 못 받는다. 명절 수당도 거의 못 받는다. 꿈도 못 꾸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간 위탁 기관과 비교할 때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는 특혜를 받고 있다. 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 수혜는 일선 직원이 아닌 관리직 일부에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측근에게 수탁할 때부터 바로 이런 지점을 우리가 우려를 했었는데 뭔가 진짜 진정성 있게 제대로 센터를 운영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입속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가 정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의문을 좀 품었었는데 실제로 설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상황을 보면은 이런 거는 저희의 예측이 맞았다고 기분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뭐 의혹입니다 아직도. 네. 맞았다고는 안 할게요. 하여간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자, 올해 민간 위탁 사무 성과 평가에서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는 100점 만점에 81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80점을 넘어야 좀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간신히 턱걸이로 넘었습니다. 81점. 보통 그래도 좀 후하게 주는데 81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81점을 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좋아하진 않아요.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근데 그러니까 대개는 90점 이상을 받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런 성과 관리를 그러니까 80점 잘 해서 빼면은 눈에 띄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세부 점수 살펴보면 인력 관리가 5점 만점에 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무자 처우 개선 노력은 5점 만점에 2점에 그쳤어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 실적도 20점 만점에 12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 제일 중요하고 배점도 그래서 20점인데 12점밖에 안 났다. 겨우 반을 넘긴 거죠. 점수의 절반을. 재정 운영도 20점 만점에 16점이 나왔어요. 책임 운영, 이거는 센터의 운영 방향성이라든지 대표자, 종사자, 그리고 사무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런 거를 대표자, 종사자의 사무 이해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진 건데요. 10점 만점에 7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만점이 나온 게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수탁기관이 바뀌기 전인 이전에 수탁기관이 운영하던 때에 2023년 성과평가에서는 센터는 97점을 받았습니다. 97점에서 81점이 됐습니다. 그 사이 바뀐 거는 수탁기관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네. 문화도시 원주가 떠오르네요. 네네. 용두삼이로 3+2. 이것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에요. 역시 역량이 안 되는 곳에 민간 위탁을 주면 이런 폐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슈 셋,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 집행. 더불어민주당 문정환. 작년 행감에서 원주시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만두 축제 예산을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시정 홍보실에서도 집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 만두 축제 예산 6억 원, 이것도 참 많다 그랬는데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것과 별도로 시정 홍보실 홍보 예산으로 만두 축제 축하 공연 용역을 시행했다고 해요. 그렇게 수억 원을 편법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6억 원짜리 축제가 아니었잖아요. 거의 뭐 이거 다 하면 뭐 10억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정부의 꿈을 이런 식으로 이뤘던 게 아니냐. 처음에 깎였으니까 결국 이걸로 벌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예산 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용이 있고 이제 전용이 있는데 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은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 거기 항목들이 다 있잖아요. 뭐 만두 축제 예산에 뭐 8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써야 되는데 요거에 적혀 있는 대로 안 쓰고 그냥 임의로 돌려 쓴 경우 입법 과목을 이제 돌렸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용이라고 하고요. 만두 축제 예산 안에 세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 뭐 요새 뭐 만두 축제 뭐 마스코트도 만들고 뭐 음악도 만들고 요런 거는 이제 입법 과목이 아니라 행정 과목이라고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세부 항목들이 있죠. 그걸 돌렸을 경우에는 이제 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는 큰 틀에서 이제 돌려 쓴 거니까 이용이다라고 이제 지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큰 항목 안에서 그 세부 내용을 세운 거 안에서의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그렇게까지 쓰면 안 되는데 의회 승인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산을 이용하려면은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지난
예산 행감에서 도마에 올랐던 거죠. 그래서 문정환 행정복지위원장이 5분 자유 발언으로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올해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다.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문정환 위원장에게 적발됐습니다. 바로 강원 시니어 산업 박람회 예산인데요. 이 행사는 건강, 웰빙, 여가 등 시니어 산업을 테마로 한 박람회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춘천, 원주, 강릉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어요. 도비 50%, 시비 50%로 시정부는 홍보 부스 운영에 55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예산 집행이 경로복지과에서 이제 항목을 편성해서 짜야 할 거 아닙니까? 투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기획예산과 공통운영 경비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담당 부서는 경로복지과인데 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나오느냐?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 이제 예산을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갑자기 투입을 하는 꼴이 되는 거죠.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느냐?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공통 운영 경비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급하게 써야 할 때 오늘 발음 왜 이렇게 안 돼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참 밤 늦게 녹음하니까 정신이 없네. 원고가 눈에 안 들어. 다시 할게요. 자, 공통 운영 경비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급하게 써야 할 때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처 이 소관 부서에서 편성을 못했을 때, 급하게 땡겨 써야 할 때, 그럴 때 기획예산과의 공통 운영 경비를 쓰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예비비죠. 어떻게 보면 가장 후순위로 그렇죠. 남겨놔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때. 네. 그런데 해당 행사는 2022년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원주시도 그때부터 참가를 했고, 네네. 그리고 2023년에는 원주에서 개최하기도 했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사입니다. 연례 행사입니다. 그렇다면은 경로복지과의 예산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올 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따져보면은 2022년부터 그러니까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한 거 보면은 4년 연속 지금 잘못 편성한 거죠. 이거 똑바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정환 위원장이 바로 질타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남희 경로복지과장은 기관 공통 운영 경비는 의회 승인을 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 화를 자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답변하면 진짜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정환 위원장 바로 질타를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기획예산과에 풀 예산으로 2조를 그냥 다 때려 박아놓고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다 과마다 갖다 쓰면 되는 거냐? 그 원주시 예산이 2조 정도 되니까 그거 그냥 다 기획예산과에다가 두고 그냥 과마다 필요한 대로 그냥 끌어다 쓰면 되냐? 의회 승인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 논리대로라면은 다 기관 공통 운영 경비로 넣어가지고 누군들 어느 과든 이렇게 안 쓰고 싶겠어. 만두 축제 여기다 넣어놓고 그냥 막 20억씩 땡겨 쓰고 싶겠지. 경제진흥과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예산서 뭐하러 써? 그러니까 김남희 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아 기관 공통 운영 경비는 의회 승인 받아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네. 우리 그래서 쓴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문정환 위원장 더 스팀이 오르는 거죠. 그 발언의 기조 자체가 의회 승인 그거 귀찮잖아. 번거롭잖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 그렇죠. 위원장으로서 이게 빡이 치겠어 안 치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잘못 썼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화를 자초했다 정말. 그러면서 문정환 위원장은 이게 반복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 썼으면, 그러니까 2022년에 한 번 기획예산과 공통 운영 경비를 썼으면 다음에 교정했으면 되는 건데. 그럼요. 네. 그냥 문제 없이 넘어갔네? 행감 때 지적 안 나왔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스무스하게 다들 관심 없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4년째, 5년째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거 아니냐. 할 일이 그 승인, 아우! 그렇죠. 그러니까 더 괘씸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이렇게 위원장이 강하게 질타를 하니까 뒤늦게 이제 김남희 과장도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부터 바로 적겠습니다. 9월 추경에라도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어차피 이렇게 답변할 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신승희 복지국장도 나섭니다. 저희가 더 세심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장 정도의 짬바 되면은 이거는 바로 그냥 수그려야겠다라고 했을 텐데 과장은 조금 미숙했다. 제가 사실 이날 현장 모니터링을 가서 이날이군요. 저희가 과장 답변 들으면서 저거 실수하는 건데 왜 저런 답변을 옆에 있던 신승희 복지국장도 이거
바로 그냥 요건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데 요런 뉘앙스가 좀 느껴졌습니다. 자, 그래서 문정원 위원장은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이다. 이런 예산이 더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정원 위원장이 자료를 살펴보다가 발견한 거잖아요. 만약에 위원장이 이거 넘겼으면 올해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내년에 맞아요. 똑같이 편승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내가 다 못 살펴봐서 그렇지 이거 챗GPT 돌려보면 더 나올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뭐 더 발견하면 더 털어보면 더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패싱하는 시정부의 관행을 총체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위원장은 보통 질문 준비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하죠. 진행만 네. 뭐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조율만 잘하면 된다. 근데 문정환 위원장은 이번 행간 보면은 본인 질문도 굉장히 질의도 굉장히 이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좀 꼼꼼한 준비가 돋보였다. 어떻게 보면 대선 기간이라 문정환 위원장도 바빴을 텐데 그런 걸 생각 보면은 그나마 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맞아요. 특히 좀, 이 이용 관련된 부분을 그렇죠. 엄청 세심하게 챙기더라고요. 요거는 사실 예산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네. 들여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좀 성실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회의록 쭉 살펴보면서 네. 문정환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용 지적이 되게 많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곳곳에, 그러니까 꼭 이번 이 경로복지과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저는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감사관 질의에서도 이 이용과 관련된 지적을 하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감사관에서도 더 철저히 이런 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당부를 했던 게 좀 그 딱 눈에 띄었더라고요. 요번에 저 네. 감사관이 바뀌었죠. 그 김찬 감사관에서 맞아요. 이제 이병화 감사관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좀 이런 방면으로 좀 감사 좀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네. 절차 준수에 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문정환 위원장 확실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주 의료원과 작년 3월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진료 협약 체결한 적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건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협약을 맺을 때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맺어버렸대요. 이건 문제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먼저 뭐 예산 이 동의를 받아 놓던지 협약에 대한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협약부터 맺는 거는 이건 좀 절차상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정환 위원장. 특히 이제 지방자치법 제47조를 보면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정부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조항을 보면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네. 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진료 협약은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법령이 규정된 것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의회 의결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했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법적 공방의 그렇죠. 다툼을 보는 요거 듯한. 광문근 의원하고 붙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쉽게 이루어지지 네. 않았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시정부도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해요. 약간 애매하긴 하다. 우리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또 따져보면 애매한 지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문정원 위원장은 애매하면 사전 동의가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못했으면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진료 협약도 나중에라도 협약 맺고 나서라도 의회에 어떻게 보면 동의 절차를 좀 밟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원광수 시장도 뭐 원주시의회를 너무 무시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질적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행감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소위 말해서 기강을 잡아야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매년 좀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슈넷 만성적인 공무원 인사 적체 더불어민주당 권아름 최미옥 김혁성 맑은 정치 보수연합 조용석 강원도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가 가장 심각한 시군이 원주시라고 하더라고요.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 공무원 9급에서 7급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5년 8개월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5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5, 6년 사이면은 9급에서 7급까지 갈 수 있다. 네네. 근데 원주시는 얼마 걸리냐?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평균.
거의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거의 2배 걸린다는 네.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이직, 퇴직 결심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저연차들 지금 처우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쵸. 승진도 안 되니까 이거 할 맛 떨어진다. 이거 공무원 못 해먹겠다. 이런 소리 나온다는 거죠. 더더욱 특히 원주시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7급도 그렇게까지 높은 급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저 때문에 좀 흔하다고 할 수도 네네. 있죠. 공무원 사회에서는. 근데 그 정도까지 가는 기간이 10년이나 걸리면은 언제 가냐 이거 도대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충주맹 같은 경우에는 뭐 6급도 한 번에 아유, 뭐. 얼마나 이게 차이가 느껴지겠습니까?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특히 강원도 정부가 최근에 저연차 공무원 단체 승진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8급 행정직 40명 전원을 승진시켰어요. 이렇게 되니까 원주시에서는 도청 이직을 결심하는 공무원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도청 가고 말지. 이거 원주에서 이게 10년 걸리는데 그 안에 그냥 이직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승진하는 게 빠르겠다. 그게 훨씬 빠르죠. 이런 생각한다는 네. 거죠. 그럼에도 원주시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1년 새 4급 국장 2자리를 신설하는 등 고위직 위주의 조직 개편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7, 8급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뭐 4급 이거 만들기도 어려운 고위직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거 뭐 윗사람들만 좋은 지금 행정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조직 개편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국이나 이런 걸 신설하면은 그 산하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낙수 효과가 있나요? 딸려오는 인원들이 네. 있어야 되는데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7, 8급도 58명 증원했다고 시정부는 해명하고 있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낙수 효과다 이게. 국을 만드니까 당연히 이제 과도 들어오고 팀도 들어오니까 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58명이 전체 7, 8급 인원의 5% 수준에 그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렇죠. 이 대책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4급을 2자리 만들 돈으로 7, 8급을 대폭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가뜩이나 경무 부서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나윤성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동물복지과 좀 만들어 달라. 맞아요. 인원 보충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런 인원 늘릴 생각 안 하고 지금 4급 2자리 이런 거나 늘리고 있고 7, 8급 58명 늘렸다 이런 식으로 이걸로 그냥 퉁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사 적체가 해소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위원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네네. 특히 권하름 위원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3년 이상 9급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40명 그리고 8급이 16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진짜 저연차들이 지금 적체된 상황이. 8급에서 7급 가는 게 더 많이 정체돼 있는 상황인 그런 것 거죠. 같네요. 밀려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네. 9급은 지금 8급 가도 180명이야. 이거 나 언제 가냐 7급까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네네. 꼬집었습니다. 자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홀대론도 이번에 나왔는데요. 이 보통 시설직 공무원 하면 이제 토목 건축 분야 공무원을 말합니다. 토목직이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이제 약간 뭐 맥가이버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만능으로 이제 다 네. 민원 발생한 곳에 가가지고 척척 해결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목직의 결혼이 생기면은 읍면 단위에서는 겸직을 시킨다고 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마급에서 결혼이 났으면은 지정면에 있는 토목직이 문마급을 겸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다. 그나마 좀 갈 수 있을 어쩔 수 만한 없이. 곳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토목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다는 네네.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겸직을 했을 경우에 이게 똑바로 운영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지정면에 있는 토목직이 문마급을 겸직한다고 해서 자주 갈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정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가끔씩 정말 필요하다고 할 때 간헐적으로 이 문막을 방문할 수 있는 거지 평소에는 계속 지정에 머물 수밖에 없다. 말만 겸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 아시겠지만 읍면 단위가 면적도 상당히 그렇죠. 넓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한 그 읍면 단위를 관할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다른 지역에 가는 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용석 위원은 토목직 결혼이 생기지 않도록 일단 도와달라. 결혼이 일단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네. 근데 불가피하게 결혼이 생겼다 하면은 좀 분산해달라. 요일을. 예를 들어서 월화수는 A 읍면, 목금은 B 읍면에 가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겸직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무래도 겸직하는 곳이 좀 더 보조적 성격을 띌 그렇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라도 좀 강제로라도 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힘들잖아요. 그래서 겸직 직원에게는 휴가와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당부를 했어요.
최미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토목직의 결혼이 왜 발생하겠느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좀 문제를 들여다봤는데 토목직 육아휴직자가 현재 119명 중 11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119명 중 11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근데 비율이 좀 높죠.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육아휴직자 비율이 4% 정도라고 해요. 그거에 비해서 좀 눈에 띈다. 그럼 도대체 토목직은 왜 이렇게 육아휴직을 많이 쓸까? 정말 육아휴직을 위한 휴직이었을까? 최미옥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승진 적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거 뭐 인사 승진도 안 되는데 열심히 계속 일해서 뭐하냐. 육아휴직이냐 그냥 빨리 쓰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인사 적체 해소될 때까지 다들 그냥 휴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질의를 한 거죠. 그래서 최소 읍면 한 곳당 토목직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거듭 당부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원론적인 좀 질의응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들 네네. 이게 아무래도 인사 관련해서는 뭐 돈도 많이 드는 문제고 뭐 이게 뭐 당부한다고 해서 사람이 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는 걸 뭐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뭐 휴직하는 걸 막기도 그렇죠. 어렵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위직 위주의 이제 인사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저연차 공무원들 특히 경무에 시달리는 토목 건축 분야 네네. 이런 곳을 신경 써야만 이런 결혼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당장 드라마틱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더라도 조직의 방향성을 어쨌든 그쵸. 큰 틀에서 네. 좀 옳은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좀 질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고질적 문제죠. 뭐 매년 지적이 됩니다. 행감에서 이 짧은 전보 인사. 네네. 원광수 시정에서 특히 1년 미만 읍면 동장 전보 발령 사례가 수두룩하다고요. 짧게는 3개월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읍면 동장으로 발령한 지 3개월 만에 또 다른 읍면동으로 옮기고 보통은 본청으로 복귀시키고 이랬다는 거죠. 인사 드리고 그냥 가는 경우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막 인수인계 받고 업무 적응하고 마을 좀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저 다른 데로 가게 됐습니다. 이러면 그곳 주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읍면동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최미옥 의원은 총무과에서 최소한 1년 미만의 전보는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태봉 총무과장은 본청 발탁, 교육, 파견 문제로 2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 요구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서 가능한 최대한 2년은 지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혁성 의원은 그 주민 의견 나도 좀 확인해달라 어떤 건지 나도 궁금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질의를 하면서 파고드는데요. 박태봉 과장은 단체장들과의 소통 부재, 불화 정도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김 의원은 내가 들은 다수의 주민들은 조기 전보를 아쉬워한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일부 의견이 아닌 다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어떻게 보면 불만만 듣고 쉽게 전보를 결정한 게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정작 아쉬워하는 주민들 나오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좀 고루고루 살펴가지고 좀 인사를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죠. 그래서 박태봉 과장도 전체적인 의견을 파악해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이게 짧은 잦은 전보 인사는 뭐 지금 4년 내내 지금 총무과 행감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걸 보면은 이게 의견 청취가 똑바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차마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기 결국 때문에 인사는 결국에는 인사권자의 권한이죠. 네. 최종 인사권자.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이 승진시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지금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고질적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 개편 방향성에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점점 공무원에게 원광수 시정도 신임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원주 MBC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이제 원광수 시정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적절한 행정 관련한 네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기사들의 소스가 제가 볼 때는 좀 공무원 사회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신임을 잃어가니까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문제점들을 원주 MBC에 툭툭 이렇게 좀 제공해 준 게 아닌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원주 MBC도 이렇게 받아서 특히 최근에 이제 주차장 관련 가로수 없애고 주차장 증오 이런 건데 사실 제보가 이제 있지 맞아요. 않으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취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난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공무원 사회가 벌써부터 확실한 레임덕에 지금 접어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거 발행 창구를 주말까지 운영하라고 시정부에서 지시했다가 결국에는 일선 공무원과 노조 반발에 급히 철회하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 그날 인트라넷이 터졌다 그럽니다. 말이 되냐 지금. 아니
소비 쿠폰 80%가 지금 수령했다고 하는데 무슨 주말까지 우적을 하냐. 이거 정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한 거죠. 이걸 보면은 지금 공무원들도 이미 등 돌렸다. 그렇죠. 원감 수령에 일선에서의 반응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네. 전반적인 어떤 이런 인사 행정의 문제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이슈였고요. 이슈 5. 허술한 행정이 낳은 불법 축제. 더불어민주당 최미옥 문정환. 어느덧 마지막 이슈네요. 짧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길게 걸리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 이슈마다. 네. 자, 마지막은 이제 지난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단계동 장미공원 일대에서 열렸던 제1회 막걸리 축제 관련 질의인데요. 이게 그때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제 장미공원과 이제 인접한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의 한 차선을 다 막았었죠. 네네. 233m에 달았는데 맞아요. 도로가 거기를 막고 부스 한 60여 개를 설치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233m가 있으니까 보행자 시야를 좀 가리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준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또 부스 설치 과정에서 멀쩡한 도로도 파손해가지고 구설에 올랐었거든요. 게다가 또 인근 상인들은 외지 상인들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부 야시장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네. 또 한 통 이렇게 한 턱 챙기고 그냥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때가 이제 장미 축제가 진행이 되고 근데 또 거의 바로 이 막걸리 축제가 진행이 맞아요.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장미 축제도 이게 뭔가 야시장 외부 네네. 야시장 들어와서 또 한몫 챙기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걸리 축제까지 이제 연이어되니까 이제 상인들이 폭발한 거죠. 그쵸. 이거 지금 똑바로 네. 관리가 아니야. 야시장 근절하겠다더니 대놓고 들어와가지고 막 도로까지 부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뭐 하는 거냐? 그게 거의 6월 내내 그러고 그렇죠. 앉아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심지어 해당 축제는 먹거리와 주류를 판매함에도 원주시의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불법이었어. 기가 찰 노릇인 거죠. 게다가 원래 도로에서 축제를 하려고 하면은 원주시 주최 주관 후원 행사만 장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 외에는 그냥 뭐 축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뭐 먹거리나 주류를 판매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네. 원주시 주최 주관 후원 행사가 아니면. 그래서 이 장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가 뭐 후원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가능한데 먹거리 맞아요. 판매가 요 막걸리 축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로지 순수 100% 민간 사업체 축제다 보니까 원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먹거리 주류를 팔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허가가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업 허가가. 근데도 강행을 했다. 명백한 식품 접객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축제를 개최한 개인 사업자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면서 배짱 강행을 했습니다. 나 문제 없다. 도로 쓸 수 있다고 허가 다 받아놨는데 왜 축제 못합니까? 나 그냥 할 겁니다. 부스 60여 개 그냥 쫙 깔고 강행을 해버렸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냥 진행했습니다. 맞아요. 축제.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알고 보니까 도로 점용 허가 부서에서 축제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허가를 내줬다고 해요. 보통 뭐 장미 축제도 하고 하니까 뭐 보통 이것도 축제 때 비슷한가 보다 하고 그냥 그래 도로 쓰세요. 뭐 축제라고 하니까 다 원주시에서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내주면 안 되는 축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혼선이 이게 또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장미 축제 바로 이어져서 온 그러니까요. 거다 보니까 뭐 그게 비슷한 건가? 관성적으로 그렇죠. 이게 내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맞아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늦게 알아차린 시정부가 부랴부랴 부스 철거 명령을 내리고 행정 지도도 하고 계도장도 발부했지만 사업자는 문제 없다면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괴한 상황이 벌어졌죠. 부스 쫙 깔리고 막걸리 축제 진행 중인데 그 뒤로는 원주시의 현수막 본 축제는 불법 영업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버젓이 그러니까 불법 영업을 하는데도 이 원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저 현수막만 내걸고 있는 이런 정말 분통 터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업 허가가 나지 않으면 행사를 취소할 줄 알았다. 근데 안 하네? 이게 아닌데? 이런 안일한 인식과 허술한 행정을 드러냈어요. 자, 마침 축제 기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쳤죠. 네네. 그래서 위원들도 현안이다 보니까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이게 그 어떤 현안들보다 거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그렇죠. 막 이렇게 되면서 제가 마침 가봤는데요. 맞아요. 이거 뭐 문제 많던데요. 의원들이 아주 생생한 질의를 했어요. 특히 최미호 의원은 불법이라면 당장 중지시켜야 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대해서 이은숙 위생과장은 위생과가 물리적으로 행사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최 의원은 답답했겠죠. 당연히. 그쵸. 아니 할 수 없다는 게 네. 말이 되냐. 명백한 불법인데. 그래서 이게 칸막이 정책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 도로과, 공원 녹지과,
경찰 등 유관 부서가 모여서 시급히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임명옥 보건소장이 나섰어요. 일단 도로 점용 허가가 나면 어떤 피해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강제로 철거하려고 해도 절차가 있어서 열흘이 더 소요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답변만 계속 한 거야. 그럼요. 우리 항상 느끼잖아요. 우리 뭐 공무원 사회 전화하면은 그렇죠. 돌아가고 이런 K 행정의 가장 그렇죠. 안 좋은 사례. 그러니까 시청 안에서도 지금 서로 부서 따지고 뭐 우리는 그런 권한 없냐 있냐 막 이러면서 이거는 도로 점용 허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위원들은 답답한 거죠. 그쵸. 그런 거 따질 때 지금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 모여가지고 이거 한 큐에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지원은 원스톱으로 한다더니 이거는 왜 원스톱으로 대처 못하냐 뭐 이런 질까지는 않지만 네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절차 때문에 축제가 다 끝나고서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제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주최 측도 벌금을 내고서라도 축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벌어들이는 게 더 많으니까 벌금보다. 그리고 뭐 위약금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벌금이 그렇죠. 더 낫다면은 그렇죠. 강행하는 게 낫다 그쵸. 차라리. 그러니까 수지 타산을 맞춰본 네. 거죠. 자, 그래서 위생과나 도로관리과나 이제 특별히 더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일단 고발은 하되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이게 뭐 전에도 그러긴 했지만 특히 이번 행감이 다음에 잘하겠습니다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조남현 이사장님 포함해서 네. 저 김남희 과장도 그렇고 자 이게 눈에 띕니다. 일단 명백히 잘못된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뭐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쵸, 뭐. 이게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만 봐주십시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불법 행사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문정원 위원장이 나섭니다. 강제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도로 점용 허가 취소도 가능하고 계도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바로 행정 대집행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정원 위원장한테 여러 명 혼나는 거 봤잖아요. 네. 그래서 임명옥 소장은 도로관리과와 상의해서 철거 명령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이 행감이 끝난 이후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바로 취소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행감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실시간으로 또 반영되는 사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또 눈에 띄는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최고의 플레이어.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최고의 플레이어 누구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호저명과 무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아름 위원입니다. 3년 연속입니다. 그니까요. 3년 연속 행정복지위원회 최고의 플레이어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데 네네. 이 권 의원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만큼 PPT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질의의 이해도를 높이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 방청 간 날에도 PPT 많이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거의 권 의원 혼자만 이 PPT를 쓰고 있어 직원들한테. 다른 의원들은 뭐 준비도 안 해와.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포인터가 다른 데로 갈 일이 할 리가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성실성이 돋보인다. 저희가 뭐 4년째 봐서 익숙하지만은 이제 사전 준비가 철저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권한우 위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 질의에서 나타나듯이 시정부 답변을 바로 캐치해가지고 답변의 모순을 바로 캐치해서 파고드는 순발력도 아주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전 준비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의 대응도 엄청 그렇죠. 돋보이네. 그거는 이제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평소에 높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쵸. 뭐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뭐 졸고 있는 거지, 자고 있는 거지, 휴대폰이나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조남현 이사장 이 사안처럼 최대 현안을 두고도 효과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슈에서 꼽지는 못했지만은 보육, 돌봄, 다문화, 장애인, 아동 친화 도시와 같은 전통적인 이 권위원회 관심 사항도 잘 챙겼어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뭐 방청을 2일차 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경로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행감을 진행했었는데 과장 제가 하지 않고 진짜 권아름 위원 혼자만 질의한 느낌이더라고. 거의 내가 볼 때 한 80% 했을 거야 혼자. 회의록만 봐도 왜 뛰어? 혼자 열심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위원회는 권아름 위원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점과 대안,
질의 방식 모두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항상 놀라운 게 물론 본인이 항상 관심 있어 하는 이런 돌봄이라든지 보육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되게 디테일한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게 맞아요. 느껴져서 야 이게 진짜 세심하게 다 자기가 맡은 그 분야들을 챙기는구나라는 생각이 이 회의록 읽으면서 항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들은 뭐 정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없고 최대 현안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본인 관심 분야만 그냥 파가지고 그것만 그냥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이거 원툴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반면에 너무 정쟁 위주로만 가고 막 원강수 시정 비판할 수 있는 것만 이제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만 근데 정쟁과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필요한 어떤 질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질의 이런 거를 적절하게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육각형에 가까운 질의를 하는 의원이 바로 이 권하름 의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그 질의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니면 대안도 같이 얘기를 하거나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항상 권하름 의원이 설명해 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회의록이나 아니면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의원과 그다음에 주무부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대개는 추격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약속 대련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안이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질의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행복회 때도 좀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권하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마치 이 다른 청자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상정하고 질의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 사안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또 디테일한 다른 대안들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도 함께 항상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이 회의록을 접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대안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그 질의를 보면서 이해도를 높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정리하기도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좀 눈에 띄는 게 그러니까 사실 뭐 본인만 돋보이려는 이제 질의를 하는 위원도 있고 그냥 공격만 하려는 이제 위원들도 있을 텐데 권하름 위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말 행감 취지에 맞는 정말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이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실질적인 그런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익성이라고 해야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원론적이지만은 그런 우리의 이상적인 행감의 취지에 좀 부합하는 위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의회에서도 보고 싶은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무실동 쪽이어서 공천 경쟁이 좀 치열한 지역구라는 게 문제이긴 한데 한번 잘 돌파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3년 연속 행정복지위원회 최고의 플레이어 권하름 위원입니다. 네, 2025년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행정복지위원회 편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정 넘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들으신 분들께는 정말 송구하지만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발음이 너무 꼬이고 지금도 더듬네. 말하는데 오늘 너무 더듬었죠, 여러분. 쉽지 않군요. 그래서 컨디션을 좀 잘 챙겨서 이어지는 산경위와 문도위 깔끔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내일은 산업경제위원회 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